알겠어요. 저도 바람에 깃든 불안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금주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방랑자, 얘긴 다 끝났어? 최근에 연구원에서 무음구역의 이상한 주파수를 여러 번 감지했어요. 성 밖으로 나갈 거라면 조심하세요. 단말기 통신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도 기준대로 착용하세요. 따뜻한 물도 자주 드시고요. 전 실험을 계속해야 돼서 몸 조심하세요. 원래 설지는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러. 저런 서툰 모습도 꽤 귀엽지 않아? 참,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볼까? 잔송이 놈들 진짜 얄미워 죽겠네. 기암, 금이, 용의 별자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특별한 관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기염 장군이 한때는 군의관이었다고 들었어. 맞아요. 그분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묻는 거라면 금주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전에 극장 근처에서 한 이야기꾼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금주의 영윤대인은 수호신인 용의 별자리가 뽑은 한 주의 주인이네. 역대 영윤 중 소수만이 용의 별자리의 공명자가 되었지. 전임 영윤대인의 퇴임 후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네. 용의 별자리의 선택이 없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곡도 전쟁부터 해야 할 것 같구먼. 북쪽 무덤엔 끝없는 모래, 검과 유해가 널린 들판, 어두운 하늘이 있었네. 금주는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싸우기가 힘들었지. 그 가증스러운 더 엑시오는 병기의 주파수를 흡수해서 자신의 힘을 증강시켰네. 망자의 잔향을 잔상으로 바꾸는 무시무시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 이 난국을 타개한 사람이 야귀의 전임 장군, 가서림 장군이었네. 두 개의 달이 뜨는 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장군은 핏빛 달을 바라보며 귀신을 죽이겠다 맹세했지. 가서림 장군의 칼날은 검은 불꽃으로 빛났고 모든 잔향을 불태웠다네. 전쟁터는 거친 황야 같았고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이때 북락 광야에 역류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네. 비가 쏟아지고 귀신이 울부짖더니 생지옥이 펼쳐지며 핏빛 모래가 유골을 덮었지. 가서림 장군은 최후의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최후의 방어전을 치렀다네. 장군은 자신의 몸이 불타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더 엑시온과 사투를 벌인 끝에 전장 속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지. 그렇게 모든 병사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의 포효가 정적을 깨뜨리더니 한 소년이 황룡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야귀군을 이끌었고 포위망을 뚫고 전장에서 빠져나왔다네. 이 전투로 용을 불러온 소년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 후로도 많은 공을 세웠다네. 그리고 용의 별자리는 소년을 새 선봉 장군으로 선택했지. 가서림 장군은 잘못된 군령을 내려 야귀군을 전멸에 가깝게 몰아간 죄인이 되었네. 황룡의 역사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역 죄인이 된 것이지. 전투는 금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로 인해 집거한 지 오래되었던 용이 행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영윤대인을 선택하게 되었다네. 모든 사람들이 용과 영윤대인의 지도 아래
금주가 전세를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거라고 믿었지.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아마 용의 별자리만의 뽑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신과 인간의 차이는 이 불가지성, 이해 불가능함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기준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워요.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용의 별자리가 날 영혼으로 선택한다 해도 절대 놀라지 않을 거야. 어떤 걸 묻고 싶으신 건지 알겠어요. 금이데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예고도 없이 영윤이 되었죠.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금이데인이 처음 취임했을 때 금주 거리에는 금이데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금이데인은 경력이 짧아서 실적이 있다고 해도 완전한 인정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존중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용의 별자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용의 별자리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대단해. 금주 역사상 모든 영윤 대인들은 다들 수완도 좋고 지략도 뛰어났거든. 금이 대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금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증명한 거나 다름없지. 나라면 아마 서류 작업만으로도 머리가 오버클럭이 될지도. 무슨 말이었더라? 아, 생각났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거다. 방랑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금이대인이 방랑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남겼기 때문인가요? 북락광야? 거긴 옛 전쟁터인데? 방랑자, 북락광야는 금주가 명식을 막아내는 최전선이라 너무 위험해요.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방랑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금이대인이 방랑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남겼기 때문인가요? 간부가 2명이나 나서다니, 잔성회의 음모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것 같아요. 잔성회가 방랑자에 대해 많은 걸 알 수도 있지만 그 수단과 이념은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해요. 지금 저흰 빛에 있고 적은 어둠 속에 있으니 섣불리 찾다 먹잇감만 될 수도 있어요. 방랑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검은 해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황룡지도에서도 그런 곳은 본 적이 없어. 이 검은 꽃 사진 한 장으로는 제 능력으로도 출처를 감지할 수 없어요. 잔성회의 패는 불분명하고 북락광야는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검은 해안이 유일한 단서예요.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지만요. 이 검은 꽃부터 시작하려면 차라리 린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때? 린 할머니는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모든 종류의 꽃을 잘 아시니까 분명 단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 쑥스럽네. 린 할머니도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셔. 방금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할머니를 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근처에서 찾아보자. 다음 이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리기 지루하면 이 책이라도 읽어보겠나? 아, 젊은 친구가 곡도 전쟁을 궁금해할 줄이야. 다들 알겠지만 이야기는 주관적인 색채를 띠기 마련이지. 그래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거든. 하지만 곡도 전쟁만큼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
오직 역사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주력할 뿐이네. 이 역사를 그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마구 벅차오르고 손발까지 짜릿해지지. 가서림 장군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일까? 기엄 장군은 정말 그렇게 완전 무결한 인간일까? 갑작스러운 비, 용의 별자리가 한 행동들과 그 시기, 그 깊은 뜻은 후세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해봐야겠지. 치샤하고 양양이구나. 너희도 이야기를 들으러 왔니? 린 할머니! 오늘은 친구랑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짜잔! 맨손으로 잔상을 찍고 에코를 숯불에 긋고 발로 지옥불 기사를 차버리고 한 방에 폭주 고릴라도 쓰러뜨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방랑자! 젊은이가 말을 참 다정하게 하네. 린 할머니는 식견이 넓으시니까 이것도 아시지 않을까 해서 왔거든요. 바로 이 검은 꽃이에요. 금주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면 다 기억하는데 이건 금주의 꽃이 아닌 것 같구나. 금주의 식물지에서도 이런 비슷한 품종은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도 모르시면 이 금주에 알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지? 치샤, 너무 치켜 세우는구나. 금주에는 할머니 말고도 식물에 정통한 식물계 공명자가 있단다. 멀리서 온 아가씨를 말하는 건가요? 할머니 가게를 돕는 걸 자주 봤어요. 그래, 바로 그 아이란다. 부지런한 데다 다양한 식물의 습성도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조그맣고 하얗고 보송보송한 게 웃는 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은 사슴같이 크고 반짝거리는데 별꽃을 보는 것 같다니까. 가끔은 내가 작은 별꽃아 밥 먹으러 오거라 하고 부르면 항상 흔쾌히 와주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휴, 미안하구나. 나이가 들다 보니 단말기 같은 통신 장치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아마도 뒷산에서 생태조사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에 내가 지나가는 말로 뒷산의 꽃밭을 일구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단다. 그랬더니 그 애가 쉬지도 않고 날 도와 답사를 도와주고 있지 뭐니. 광장 쪽으로 나가면 폭포가 하나 나올 거란다. 거길 지나가면 뒷산으로 갈 수 있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에휴, 이게 뭐라고. 별일 없으면 꽃집에도 자주 놀러 오거라. 늘 생각하면 여긴 뒷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폭포 뒤편으로 건너가면 금주성의 뒷산인 병정산에 갈 수 있어요. 이 작은 꽃이 저희를 위해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따라가 봐요.
꽃으로 이루어진 달이라니 신기하네요. 실례지만 길을 잃으신 건가요? 별꽃이요? 린 할머니만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 죄송해요. 깜빡할 뻔했네요.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게 황룡의 예절이니까요. 그 조남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그런가요?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꽃들은 여러분이 좋다는데요? 식물의 언어는 조용하지만 진실해요. 전 그런 식물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안녕, 벨리나. 난 치샤. 얘는 양양. 그리고 얘는 방랑자야. 우린 린 할머니의 소개로 왔어. 할머니께 이미 세 분에 대해 들었어요. 이 작은 꽃은 제가 할머니의 길을 안내해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저흰 지금 특별한 꽃을 찾고 있어요. 확실히 특이한 꽃이네요. 자연계에 순수한 검은색 꽃은 거의 없는데. 인공 염색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 꽃하고 형태와 구조가 비슷한 꽃이 몇 가지 있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붓꽃이에요. 붓꽃은 이 검은 꽃처럼 거의 타원형이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잎이 견잎 모양이에요. 제비꽃의 꽃잎 끝은 갈라진 게 확실히 보이니까 제비꽃은 아닐 거예요. 두 번째로 절벽 선녀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꽃의 꽃술이 더 기네요. 꽃잎도 절벽 선녀보다 한 잎 더 많아요. 세 번째로 닮은 건 라임그라스인데 이 식물은 원산지가 신연방이라서 황룡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꽃술의 길이는 비슷하지만 꽃이 줄기나 가지에 붙어있는 형태는 원뿔 모양이에요. 꽃잎은 작은 나팔처럼 생겼고요. 또... 공작화도 있네요. 꽃잎이 5개면서 단일 꽃잎인데다 꽃술의 길이도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공작화는 꽃자루가 뚜렷한데 이 검은 꽃은 구조가 전혀 다르네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진짜 많은 걸 공부했구나. 아무튼 이 검은 꽃의 특성은 아주 특이해요. 자연에서 유사한 식물을 찾기가 아주 힘들죠. 제 생각에 이 꽃은 인공적으로 재배된 새 품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꽃잎의 줄기 무늬가 십자형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하지만 주파수 파동의 흔적도 볼 수 있어요. 올림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에요. 이건 매우 특별한 올림 식물이고 그 형상은 공명의 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토양에서 형성되는지 또 어떤 공명의 힘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연적인 건지 인공적인 건지는 저도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단서가 또 끊긴 것 같지?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이런 꽃을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 없고. 근데 내가 이 꽃을 몸에 달고 다니면 그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거 아니야? 치샤,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내가 방금 뭐 잘못 말했어? 내 말은 설마 내가 이 검은 꽃을 몸에 달고 다니면 얘네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는. 검은 꽃이 검은 해안의 구성원을 상징하는 증표라면 그 사람들은 검은 꽃을 알아볼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진 꽃일 뿐이니까요. 가정일 뿐이지만 만약 검은 해안의 일원이 궁주성에 있다면 이 검은 꽃을 달고만 있어도 뱀을 굴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이 검은 꽃을 만들지? 만약 겉모습만 닮아도 되는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의 공명의 힘으로요. 해보자, 벨리나. 할 수 있어. 우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사진의 검은 꽃하고 완전 똑같아. 도움이 돼서 기뻐요.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 또 보고 싶어. 방랑자, 이것 봐. 벨리나가 정교한 검은 꽃 한 송이를 마술처럼 만들어냈어. 게다가 사진에 있는 검은 꽃과 완전 똑같아.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제 공명의 힘이 그런 능력을 줘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더 만들 수 있을까? 양양이랑 나랑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랑자, 눈치채셨나요? 아까부터 주변에 검은 꽃잎들이 있어요. 이건 벨리나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바람의 숨결도 혼란스럽고 미행당하고 있어요. 혼자 가시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럼 치샤한테 상황을 알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검은 꽃을 달고 검은 해안의 일원을 찾아보죠. 혼자 야외에서 행동할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단말기로 연락하시고요. 찬성회? 어떻게 여기 나타날 수 있지? 젠장, 아깐 그 여자가 계획을 방해하더니 또 방해꾼이 나타났잖아. 우선 쓰러뜨리자. 내게 맡겨줘. 헛소리군. 당신의 검이 되어 흩날려라. 바람의 해가 속전 해석 빛과 함께 사라져라.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이상한 소리가 아직도 날 쫓아오는 것 같아. 여기에 올라가면 누가 쫓는지 잡을 수 있겠어.
방향에 따라. 일단 여기 숨어서 살펴보자. 어디로 간 거지? 저 말인가요? 여기 있었네? 너 정말 신기한 점이 많구나. 잡히면 순순히 대답하기, 뭐 그런 게임이라도 돼? 설마 화났어? 화난 걸 보니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데? 이런 흥미를 갖게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네 잠재력 말이야. 알겠어. 조금은 자제해줄게. 어쨌든 넌 검은 해안이 나에게 준 임무 목표니까. 맞아. 검은 해안의 흑화 집사야. 검은 꽃은 흑화집사의 표식이지. 흑화집사의 사명인 세상을 구하자는 목표를 뜻해. 이게 바로 검은 해안의 규칙이야. 검은 해안의 목적? 뭐였더라? 아,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해 위태로운 세상을 구한다. 어때? 관심 있어? 확실히 난 목표는 별로 관심 없어. 만약 내일 세계가 폭발한다면 오늘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 마음껏 권력을 추구하고 먹이를 쫓고 사냥감을 사냥하고 본능을 따라야지. 쾌락도 쫓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화원에는 풋풋한 과실이 무수히 자라고 있지. 넌 이 화원에서 가장 특별한 씨앗이 될 거야. 그리고 난 사명에 따라 씨앗을 보호하고 길러야 돼. 번성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딴 다음 단맛을 느낄 수 있거든. 테티스 시스템이 말한 대로네. 난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발력을 느낄 수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어쨌든 내가 너한테 뭘 할지 걱정 안 해도 돼. 특별한 일이니까.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난 널 잘 보호하고 널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거야. 날 잔성회와 비교하지 마.
난 녀석들을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너한테 손을 뻗치려 한다면 넌 내가 점 찍었다고. 그저 사소한 속임수에 그들의 사람을 올가매다니. 재미없어. 설마 눈치채지 못했어? 너와 그 용녀가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내가 잔성회에 그 녀석을 잡았거든. 많은 대답을 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겠지? 제지되지 않았다면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너한텐 알고 싶은 게 없어. 앞으로도 널 지켜볼 거야. 네가 남다른 씨앗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리고 너한테서 익숙한 기운이. 난 카멜리아. 다음번엔 이렇게 빨리 잡히지 말라고. 엄청 빠르네. 방랑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통신을 안 받아요? 저기였나요? 다친 데는요? 검은의 한 사람이요? 정보를 얻었나요? 안 다쳤으면 됐어요. 시샤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서 미행 중이에요. 네, 저희는 상가 쪽에 있어요. 방랑자, 왔어요? 방금 치샤랑 각자 검은 꽃을 달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전 유용한 정보를 못 찾았어요. 치샤는 자기가 수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에요. 방랑자, 마침 잘 왔어. 저 녀석이 계속 상가를 기웃거리다가 쓸데없이 어르신이랑 애들한테 말을 걸길래 의심스러워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 전에는 옆에 조그만 여자애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엄청 수상한 녀석이야. 금주순찰관 지샤 출동!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영업 허가증 보여줘. 영업 허가증? 난 그냥 지나가던 정보상인일 뿐인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근심을 해결해주는. 무허가 영업. 그럼 고정된 사업장은 없고? 사업장? 정보상인한테 사업장이 필요한가? 그럼 조직 인증서라도 꺼내봐. 우리 정보상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벌써 몇 년 연속 대륙 최고의 정보상인 증서를 받은.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 내용이 없더라. 그럼 불법 영업? 그럼 조직의 관련 책임자는 누군데? 신분 인증 코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책임자? 아, 우리 책임자가 또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의 별과 함께 태어난 존재이며 별의 의지의 화신, 그리고 세상 만물의 울림.
그래서 도대체 관련 조직 책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 우리 보스의 내막까지 다 털어놨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 믿어줄게. 상황은 완전히 알았으니까. 그럼 잠깐 나 좀 따라오실까? 난 나쁜 짓은 진짜 안 했어. 그냥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조그만 여자인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제일 눈에 띄는 애야. 제일 눈에 띄는? 아, 방금 전에 순찰관이 봤던 걔 말이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조심하세요. 그렇게 달리면 위험해요. 앙코, 좀 찾기 쉬우면 어디가 덧나? 야, 뭐 하려는 거야? 계속 찾고 있던 사람이 저 꼬마라고. 꼬마야, 혹시 이름이 앙코니? 이 사람과 아는 사이야? 않고 알아. 허가도 안 받고 사업을 하고 브로커 노릇도 하고 영업 비밀 도청도 잘하고 어린애를 놀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알토 삼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앙코!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밖에서는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아직 그렇게 늙진 않았거든. 벨리나, 둘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제가 뒷산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벼랑 끝에서 만났는데 독버섯을 생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때 약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앙코 걱정은 하지 마. 이런 버섯들은 전에도 많이 먹어봤어. 그런데 앙코, 왜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간 거죠? 앙코, 겁내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왜냐하면 앙코는 이 언니를 감시해야 하니까. 애들이 다 그렇지. 평소에도 이상한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뭐야, 알토. 알토가 앙코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눈빛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앙코? 이런 말은 아무렇게나 내뱉으면 안 돼. 아휴, 그래. 이 지경이 됐으니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 우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온 거야. 그건 바로 앙코! 잠깐만, 알토. 앙코도 데려가. 그럼 다들 안녕. 우리는 바빠서 이만. 거기서! 절대 도망치게 두면 안 돼. 전 거주단지 쪽으로 가볼게요. 당신이 발견한 물건이니 당신 것이죠.
이거 분명 도발하는 거야. 난 순찰소 쪽으로 쫓아갈게. 이 길은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또 갈림길. 광장 쪽은 제가 맞죠? 반대쪽을 부탁해요. 안개 인간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어. 찾았다. 골목 끝쪽. 어허, 드디어 오셨군. 도망친 거라고 생각해? 우리 목표는 처음부터 너였는데? 언니 도망가지 마. 따단! 앙코랑 알토 삼촌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만해, 앙코. 너 때문에 손님이 놀랐잖아. 이건 알토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앙코는 원래 이러지 않아. 겁내지 마. 단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뿐이니까. 그 두 아가씨에게 검은 꽃을 달게 해서 검은 해안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했던 아이디어 네가 낸 거지? 뭐 솔직히 말할게. 그 검은 꽃은 진짜인 척하기엔 충분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을 거야. 식물계 공명자라. 재밌는데? 식물계 공명자? 아, 우리도 한 명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긴 호들갑 떨 필요까지는 없겠네. 자, 그럼 대답을 들어볼까? 왜 검은 해안을 찾는 거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만약 네가 알고 싶은 정보가 우리 손에 있다면? 자고로 황룡 옛말에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지. 네 수법이 우리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거야. 네가 찾고자 하는 사람 멀리 있는 것 같았겠지만 사실은 코앞에 있었다고. 자, 어때? 이 정도 정보라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실망한 표정 짓지 마. 설마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생겨서 그래? 검은 해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일단은 조급해하지 마. 너도 들었다시피 난 정보상인이거든. 어쨌든 난 사업가지 자선가가 아니야. 정보 같은 건 공정한 거래가 필요해. 방랑자, 우리가 널 찾은 건 사실 거래를 하고 싶기 때문이야. 난 네가 우리와 함께 직접 유적지에 가서 데이터 비콘을 회수하는 걸 도와줬으면 해. 그 대가로 이번 임무가 끝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너랑 공유하도록 할게. 손님은 왕으로, 신용은 기본으로. 우리의 신용은 온 대륙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안 그랬으면 검은 해안의 초청 멤버가 될 자격도 없었을 테니까. 아,
우리의 새로운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선물도 드릴게. 이 검은 꽃이 검은 해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 정도 성이라면 충분하겠지? 검은 꽃을 식물에 정통한 그 아가씨한테 보여주면 우리 정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정 안 되면 앙코 빨리 방랑자한테 얘기라도 부려봐. 언니. 이걸 좀 봐. 귀여운 앙코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방랑자도 차마 앙코를 슬프게 할 순 없겠지? 그럼 이제 협력 관계인 거다? 우름새늪 비콘 근처에서 기다릴게. 참, 혼자 오는 거 잊지 말라고. 방랑자, 이쪽은 어때? 어? 쟤네가? 전혀 티가 안 났는데? 역시 사진을 보고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네요. 이건 확실히 올림 식물이에요. 게다가 가지고 있는 올림 에너지는 아주 독특하고 그 에너지의 양도 일반 올림 식물과는 비교도 안 돼요. 설마 정말 검은 애한 사람이었던 거야? 뭐야? 실망이야. 신비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건 몰라도 도망치는 수법은 매우 뛰어나네. 방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직정 유적지. 수년 동안 방치된 과학 연구기관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외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우름산늪의 이상기후 때문에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예요. 양양, 너무 걱정하지 마. 방랑자의 실력은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 알겠어요. 제가 연구원에 연락해서 방랑자의 데이터를 중추 비콘으로 전송해 우름새늪 근처 비콘의 잠금을 해제할게요. 요즘 성 밖의 무음구역에 특수한 변동이 잦으니 혼자일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최대한 빠르게 달려갈 테니까. 요, 방랑자 왔어? 직정의 자세한 위치는 이미 방랑자의 데이터 단말기에 보내놨어. 이제 한 대를 탄 파트너인데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공유해줘야겠지? 직정은 아주 신비로운 과학 연구 조직이야. 직정 사람들은 기관함을 만드는 기술인 기관수를 위주로 수련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유명하게 만든 건 그 사람들이 벌인 기괴한 실험이었지. 우름새 늪은 어떻게 형형색색의 검은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 호수 속의 기이한 원은 과연 신비한 물귀신의 소행이었을까? 달빛도 없고 바람은 세찬 밤에 젊은 연구원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이때부터 감감무소식. 구름과 안개로 가려진 사이 사건의 배후는 따로 있었으니.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닌데 왜 자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안. 잠자리 동화 스타일로 얘기해서.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느 날 직정의 연구원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어. 그 직정의 신비로운 교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내 실험 결과를 원하나? 원한다면 주지. 직정 유적지로 찾아와라. 내 모든 재산을 그곳에 두었다. 어때? 방랑자, 설마 이런 소문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 거야? 잠깐! 기다려봐.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영윤이 방랑자에게 검은 해안의 기능을 말해줬겠지? 우리는 비명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비콘을 전 세계 각지에 설치해놨어. 이 방법을 통해 비명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을 하고 있지. 황룡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 비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샘플이야. 근데 직종 사람들이 실종되고 나서 우리가 직종에 배치했던 데이터 비콘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됐어. 그러다 얼마 전 검은 해안의 비명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직종에 설치된 데이터 비콘이 훼손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그래서 검은 해안이 직종 조사 임무를 위해 우리를 파견한 거야. 이번 우리의 임무는 데이터 비콘을 회수하는 거야. 어쩌면 직종에서 희귀한 보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발토의 얄팍한 계산이 앙코한테도 들려. 이런 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는 거야. 꼬맹이는 알 턱이 없지. 일단 가자. 혹시 내 잔상 탐지기가 고장난 건가? 이렇게 잔상이 많은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앙코가 느끼기엔 잔성들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이상한데. 우선 저 녀석들부터 쓰러뜨린 다음 다시 얘기하자고. 기회.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고요한 마음 부탁해요. 아직 제가 처리할게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바람의 소리. 메아리, 울려 퍼져라. 헛소리군.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괜찮아. 침착하게. 제가 처리할게요. 진리의 통로. 바람의 해가 부탁해요. 빛에 이끌려. 바로 여기야. 이 사람들은 이런 해괴한 수수께끼 푸는 게 뭐가 좋다고. 어쩐지 오랫동안 아무도 직정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니. 이 보안 시스템은 진짜 철통 같네. 발토, 이건 분명히 발토가 전에 실수로 보안 장치를 건드려서 대문을 다시 닫게 한 거야. 어쨌든 일단 이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해.
아니, 이건 어쩐지 직접 녀석들 역행비를 만드는 법을 연구하다니. 이렇게까지 하다니 말도 안 돼. 역행비는 하늘바다에서 내리는 거야. 그 본질은 하늘바다의 고밀도 울림 에너지고, 울림 에너지는 다양한 시공간적 사건을 기록해. 역행비에 젖은 사람들은 과거의 빗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환영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전에 밖에서 본 비의 장막은 아마도 직정의 연구 성과일 거야. 일반적으로 역행비의 형성은 총 3단계가 필요해. 첫 번째 단계에서 역행비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랑비와 다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진풍경은 바로 역행비의 2번째 단계인 서스펜드라고 하지. 일찍이 역행비에 대해 개인 단위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대부분 집념이 있는 자들로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을 재현하고 싶어 하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자들이었지. 하지만 직정의 연구는 규모도 지나치게 크고 꽤 많이 진행된 것 같아. 궁금증이 솟아오르는데 도대체 뭘 재현하려고 했던 걸까? 건물 안에 있는 전력 시스템이 아직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따로따로 찾아보자. 좋아, 아기양 출격! 아기양들아, 재미있는 거라도 발견했어? 보고, 없다며? 구름이 너도 발견 못했다며? 열심히 안 할래? 다시 보고하도록! 그 잔성의 간부의 자금 지원이 정말 엄청나다니까. 만약 자금 지원이 없다면 이 실험실이 언제 세워질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이 우리 실험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후원자로 삼은 건 우리니까 실험실 부지 선정도 아쉽긴 하지. 너무 외졌잖아. 그래도 실험을 계속하는 데는 충분해. 맞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미친 사람들이 어딜 갈 수 있겠어? 본부에선 우릴 무슨 떠돌이 개처럼 쫓아내질 않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하이슨 교수님이 강연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업이야.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목격한 신의 자취를 다시 인류의 눈앞에 펼칠 거라고. 실험은 순조로운데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지? 인공역 행위는 이미 2단계에 성공했어. 우리가 아는 증거들은 이 문명이 울음샘을 펴왔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역행비의 재현 특성을 이용해서 과거에 있었던 신의 자취를 재현할 수 설마 우리 가설이 잘못된 걸까? 이미 우린 시간이 없어. 인공지역 무음구역 건설은 완료됐을 거고 제2 계획을 시작해야 돼. 실험체 A038 상황은 어때? 구체적인 형태나 발성 행동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거의 계속 정지 상태야. 다만 우리가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 더 관찰이 필요해. 결국은 그것도 단지 모조품일 뿐. 신의 문명 형태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야. 참, 요즘 연구실 물건들이 이유 없이 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거 있어? 너도 그래? 거기다 요즘 한밤중이 되면
실험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실험체 A038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최근 그의 주파수가 항상 배고픔의 특징을 보여. 하지만 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으니 그럴 순 없겠지. 관측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겠어. 대식가가 굶지 않게 먹이량을 좀 더 늘리지. 어쨌든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니까. 결정 용제, 날씨볼, 컵라면, 초대형 견과류 봉지.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네. 이거 이미 몇십 년 전에 단종된 게임 타이틀이잖아. 이거 진짜 큰 보물인데? 야, 어때? 뭐 좋은 거라도 발견한 거야? 내 쪽은 수학이 좀 있었는데. 역시 방랑자. 이렇게 빨리 그 기관을 풀어내다니. 어? 비슷한 장치라. 설마 방랑자 직종 사람들이랑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방랑자랑 거래한 건 결코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었어. 새로운 발견이네요. 마지막 방만 남았는데. 알토, 언니, 빨리 와봐. 암코가 진짜 엄청난 걸 발견했어.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부탁해요. 속전, 속결. 레알이 울려 퍼져라. 당신의 검이 되어 회오리의 힘을 빛내줘. 속전, 속결.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제가 처리할게요. 자. 부탁해요.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달갑지만은 않네요. 지금껏 세상의 오해가 제 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날이 시들해지는 열정, 막막할 때의 태만과 정체도요. 마지막이 오고 나니 사실은 세월이 저의 가장 큰 적이더군요. 점점 다가오는 한계와 문명의 해석에 대한 갈망은 저를 편집증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저희의 방향을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우리는 이미 그 거짓된 문으로 들어섰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저의 마지막 깨달음을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과거의 미래에서 온 사람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건널 때까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문은 엄청 예쁜 언니다. 방랑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역시 전력이 복구되면 중앙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터 비콘의 신호 발원지가 우리 아래에 있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엄청 큰 철판 괴물이다. 측정 녀석들, 항상 우리에게 짜릿한 함정을 선사하는군. 그래? 데이터 비콘의 신호 발원지가 저 철판 괴물한테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삼켜버린 건가? 보안이 말로 해결될 녀석 같진 않고 역시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어. 발토, 우리 평소처럼 일을 나누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이 녀석은 앙코가 맡겠어. 그늘이 구름이 출격! 어디 보자. 이 녀석이 찾았다. 이 녀석의 몸은 금속 부품으로 조립돼 있어. 몸의 관절이 바로 약점이야. 떨어진 부품으로 녀석을 공격하면 불안정한 구조를 파괴할 수 있어. 앙코한테 오지 마! 불꽃놀이! 당신의 검이 되어 바람의 소리! 제가 처리할게요. 치유의 메아리 퍼져 올려라! 앵커타임! 앙코 친구 괴롭히지 마! 앙코 넘어졌어! 난도 간다! 야! 앙코한테 오지 마! 불꽃놀이! 제가 처리할게요. 주파수 전송. 에? 시스메! 삼켜버리자! 앙코한테 오지 마! 이제 끝. 앙코 엄청나게 강하지. 그런데 이렇게 큰 녀석이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전에 했던 조사를 종합해보면 우름새 늪의 직종 구성원들은 진짜 직종 조직의 일부에 불과해. 녀석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신으로 여겼던 어떤 고대 문명을 연구하다가 너무 급진적인 수단으로 인해 쫓겨났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어디선가 이 문명이 우름새 늪에 도달했다는 단서를 얻었고, 그래서 역행비의 특성을 이용해 신의 자취를 재현하려 했던 거지. 인공적인 역행비의 실험이 정체된 후 놈들은 또 그들의 문명 형태를 모방해서 모조품을 만들었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이 모조품에 주파수랑 데이터, 심지어 기계의 잔해까지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배고픔의 주파수가 놈을 지배하게 되면서 결국 끊임없이 먹을 것을 갈구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직접 녀석들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실종된 원인은 아마 이 녀석이겠지. 놈의 탄생은 아마 연구원 일기에 언급된 그 잔성의 관부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 이 녀석들은 자신이 겪은 신의 자취를 증명하는 데 집착하다가 결국 이 괴물의 주파수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그 품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직접 녀석들은 이 녀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광기와 편집증에 잡아먹힌 거야. 정말 미치광이가 따로 없구만. 방랑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네? 검은 해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우리 검은 해안은 비명에 대한 연구 및 관측을 하는 기관이야. 검은 해안은 각국의 비콘과 연결되어 있지. 이건 너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거야. 실제 검은 해안은 아주 거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흑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흑석에 담긴 에너지는 검은 해안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되고 있지. 이 검은 꽃은 검은 해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산물이야. 위치 특성상 검은 해안은 비명을 관측하고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 하지만 비명이 발생하는 법칙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변화하는 상태라서 그에 관한 진실은 우리도 아직 연구하는 중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명의 조속 시간을 관측하고 기존 비명의 발생 법칙을 요약하면서 이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해 각국이 비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지. 검은 해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좋아, 그건 인정. 방랑자, 우리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악의는 없었다는 걸 믿어줬으면 해. 우리는 단지 네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검은 해안 구성원들은 비명에 맞서 세상을 구한다는 공통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어. 최상급 해커, 폭파 전문가, 풍수지리 마스터. 필요한 분야의 천재들은 다 모여있지. 네가 움직이는 스타일을 보아하니 확실히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때? 우리랑 합류해보는 건? 검은 해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카멜리아? 당연히 알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해도 어엿한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야. 방랑자는 모르겠지만 카멜리아가 이번 임무를 수락한 건 오로지 너 때문이라고. 의외로 매력이 대단한데? 걔 감정 표현 방식이 조금 뭐랄까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 직설적이라 해야 하나?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마. 방랑자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니까. 검은 해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비명 모니터링 시스템이 발령한 경고에 따르면 다음 명식의 부활 장소는 금주였거든. 이번 방문의 목적은 바로 이 정보를 금주에 전달하는 거였어. 맞아. 이미 명식의 부활로 한 지역이 붕괴된 적이 있어. 우리는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검은 해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나? 난 그저 검은 해안에 있는 초청 멤버 중 하나라서 검은 해안의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내가 알려준 정보가 방랑자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 믿어. 이번이 방랑자가 처음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전에 깨어났던 장소는 검은 해안이라는 점. 방랑자, 우리의 목적은 네 목적과 같아. 우린 모두 명식과 비명에 대항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맞아. 앙코도 증명할 수 있어. 명식은 악당이고 앙코랑 알토는 정의의 파트너야. 악당은 쓰러뜨려야 한다고.
물론 잠깐 동안 몇 마디 나눈 걸 갖고 우리에게 합류하길 바라는 건 아니야. 저번에 줬던 그 검은 꽃 기억하지? 그건 우리 구성원의 증표이자 검은 해안으로 가는 열쇠야. 조만간 쓸 일이 있을 거야. 어쨌든 이번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했네. 데이터 비콘도 회수했고 직정에 대한 큰 비밀도 얻었으니까. 역시 방랑자와 거래한 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 아, 깜빡할 뻔했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 비콘부터 먼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이건 뭔가... 알토, 앙코도 같이 가. 천둥번개야.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써야 해. 아니, 알토가 그랬지? 이런 큰 비를 만나면 빨리 어딘가에 숨어야 한다고. 아니, 이 비는... 진짜 역행비야.